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친구 한국경영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취업 규칙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보면 취업 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심지어 취업 규칙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내용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에 대비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시면 좋은 규정들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취업규칙에서 대표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작성 신고하셔야 하고 미신고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에는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 인사, 근로조건 임금 퇴직, 해고 퇴직급여, 표창 및 징계,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의 내용이 있는데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 조항이 있고 선택 가능한 선택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에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요한 조항이어서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대부분의 내용은 노무사분들이 현재 법에 맞게 작성해 주시지만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취업규칙 내용을 대표님들께서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이후에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당 40만 원씩 3년간 총 1,440만 원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관련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대부분의 노무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취업규칙 내용 미비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래 몇 가지 부분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대표님들 입장에서 특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원의 징계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인데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 중에서 1명이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사측 대표들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징계 해고 내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차상 위반으로 대표님께서 패소하게 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이 좋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니 강제 규정으로 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근속기간의 계산 규정인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예규에서도 개인적인 사유의 휴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급 지급 규정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사원에게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두시면 되는데 상여금보다는 성과급 표현이 더 명확합니다.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성과 공유 기업에 성과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 회사에는 지급한 총 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받을 수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받은 성과급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년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정년이 법적으로 만 60세인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정년 규정을 정할 때 만 60세 미만으로 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사규로 정년 규정을 두지 않으면 그 기업은 정년이 없는 것입니다.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3년간 총 1,440만 원의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정년 규정이 없으니 계속 고용하면서도 지원금을 못 받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년을 몇 세로 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할지, 정년을 생일이 되는 달의 날로 할지, 그 달의 말일로 할지, 그 해의 말일로 할지, 여기에 따라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재해보상 부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 시에 회사는 사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원만한 보상을 위하여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사고보험금 및 만기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형태의 단체보험 및 유사한 형태의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규정을 꼭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중 재해에 대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둔 기업이 많이 있는데, 보험사의 보험 정권에는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어도 취업규칙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함에 직원들이 동의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금을 근로자 혹은 유족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혹은 유족과 합의를 볼 때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취업규칙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의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꼭 수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이 하면 안 될 일도 되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면 풀리지 않을 일도 풀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면 풀릴 일도 안 풀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안 될 일도 되고 풀리지 않을 일도 풀리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